이번에는 15번 문제. 배점 5.5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BD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표시를 이제 같이 읽으면서 해볼까요? 이쪽 이등분선, 요각과 요각이 지금 같은 상황.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이쪽 보조선 마저 그어 놓을까요? 이렇게 보조선 그어 놓고, 이쪽도 다 똑같이 잘렸다는 걸 이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만나는 점에 뭐 GHI 이름을 붙였고, 요 삼각형의 넓이, 대각선이 EA, 그 다음에 AE, 여기가 B. 표시해 놓을까요? 여기다가 B라고 써 놓을게요. 여기가 B, 대각선은 EA. 이렇게 문제 조건 표시해 놓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삼각형 BIG면 이 삼각형 표시해 놓을까요? 이렇게 요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AB로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BIG는 삼각형 ABC의 일부이기 때문에 먼저 ABC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대각선이 EA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A 제곱.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이게 2A, 그리고 이쪽도 2A. 그러면 마치 가로 세로가 2A인 정사각형의 넓이 4A 제곱에 대해서 절반. 그죠? 그래서 4A 제곱의 반인 2A 제곱이 된다는, 결론적으로는 그 마름모의 넓이 구할 때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마름모의 넓이가 구해진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ABCD는 2A 제곱, 그러면 삼각형 ABC는 A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답이 예상이 되네요. 그죠? 정답은 아마 이제 5번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A 제곱에서 필요 없는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가 원하는 BIG가 되는데,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보기가 현재 5번밖에 없네요. 그죠? 5번이 확률이 높고, 마저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삼각형 ABG를 구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ABG는 BCI랑 똑같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ABG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ABC, 즉 A제곱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ABG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게 방금 전에 사용된 게 또 사용이 됐네요. 그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동그라미 X 90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에 이렇게 동그라미 X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X, 이렇게. 근데 잘 보면 여기 GBH라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고, 한쪽이 동그라미가 써 있으니까 맞은편은 X가 되고, 그 맞곡지각으로 AGE도 X가 돼서 또 삼각형 AGE가 이등변 삼각형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쪽 편도 길이가 B가 됐네요. 그죠? 자, 그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ABG의 넓이는 ABC의 넓이 A 제곱에다가 밑변의 길이 B 2A분의 B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즉 ABC라는 삼각형을 전체 2A에 대해서 B라는 비율만큼 나눠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A 제곱 곱하기 2A분의 B 2분의 1 A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러면 A 제곱에서 2분의 1 AB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GAB와 IBC는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로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은 5번 A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사용된 성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처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때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요걸 이용해서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죠?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BIG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GAB를 구해서 두 개를 뺀다라는 발상. 그래서 우리가 다음 목표는 ABG를 구하는 걸로 잡았죠, 그죠? 자, ABG는 ABC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A제곱의 그 밑변의 길이비로 곱해서 ABC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 과정에서 또 어려운 게 보이죠,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동그라미 X, 이쪽 GBH의 동그라미 X, 맞곡지각으로 또 X. 아까 다른 문제에도 사용됐던 성질이에요, 그죠? 잘 안 보이고 어려운 성질이니까 숙지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AE가 B라면 AG도 B. 그죠? AG가 B임을 알아내는 이 과정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밑변의 길이비로 삼각형의 넓이를 나눠 먹는 A제곱에 2A분의 B를 곱해서 2분의 1 AB를 만드는 이 과정. 여기까지 처리하면 이제 2배에서 빼는 이 부분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려운 문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용된 성질, 그리고 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과정, 동그라미 X를 잘 사용하는 이 과정들 숙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16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사다리꼴이 있고, 자, AB, AD, DC까지 같으니까 이건 등변 사다리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같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이 BC랑 같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즉 쉽게 말하면 윗변 AD가 아랫변 BC의 반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DHG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밑에다가 그 위에 그 선이 많아서 새로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밑변 AC의 중점을 찍으면 그게 이제 이 변들이 모두 같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그어볼까요? 자, 그래서 길이가 요 사각형은 지금 평행사변형이 됐죠. 그 중점을 찍었으니까 길이가 같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해서 평행사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쪽 변도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랬더니 오른쪽에 삼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됐네요, 그죠? 즉 위에 D에서 이 G랑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새로 그린 이유가 그건데, D에서 AB와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오른쪽에 만들어진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 마찬가지 이쪽도 60도니까 이쪽은 120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AD가 BC의 반이기 때문에 BC의 중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정삼각형이 마름모가 만들어지고 그 마름모 우측에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을 토대로 위에 각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은 120도였으니까 80도가 됐죠. 그 다음에는 120도니까 이쪽은 30도, 이쪽도 30도가 됐겠죠. 마찬가지로 120도니까 이쪽은 90도가 됐겠네요. 90도. 자, 그 다음엔 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요 AEGF도 두 쌍의 대면이 각각 평행한 거 보이죠, 지금? AF와 EG는 사다리꼴의 두 변 위에 있는 변들이기 때문에 평행한 게 처음부터 평행했었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AE는 FG 평행하니까 이쪽도 80도, 반대쪽은 10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각 C는 우리가 처음에 정삼각형을 알고 있었으니까 60도,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죠? 현재 나와 있는 각들의 합이 250도니까 우리가 구하는 각은 110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문제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선이 필요한 문제들은 난이도가 꽤 높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조선을 그어서 60도를 찾아내고 정삼각형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출발하면 여기까지만 올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이렇게 윗변이 아랫변의 반, 아랫변이 윗변이 2배인 등변 사다리꼴 유형은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죠, 그죠?
이번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도 기출이고요. 사각형 BF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각형 BFDE는 이제 한눈에 봐도 마름모긴 한데 우리가 왜 마름모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EF라는 선은 BD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그죠? 자, 그럼 삼각형 여기 그 교점을 뭐 이름을 매겨 볼까요? 여기를 O라고 한번 매겨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BOF와 삼각형 DOF는 합동이 되는데, 자, 어떻게 합동이 될까요? 공통변이 있죠. 그죠? 이렇게 공통변이 있고 길이가 같은 변 BO와 DO가 같고 끼인 각 90도로 같으니까 SAS 합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합동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삼각형 DOF, 그 DOF는 또 삼각형 DOE와 합동이 되네요. 자, 이 방향으로 합동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 방향으로. 요번엔 어떻게 합동일까요? 자, 여기가 직사각형, 즉 평행사변형 위의 한 변이니까 이쪽 각과 이쪽 각이 같죠. 그죠? 그리고 합동이니까 이 각도 지금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랬더니 삼각형 DOF와 DOE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한쪽은 X, 한쪽은 90. 그래서 이렇게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같다. ASA로 합동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엔 같은 방식으로 DOE는 BOE 또 합동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 공통인 변이 있고 끼인 각이 90도니까 그죠? 이번에는 SAS로 합동이 되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직각삼각형은 모두 합동이 되고 주어진 사각형 EBFD는 마름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냥 딱 봐도 마름모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죠? 평행사변형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 한 변이 평행하니까 대각선은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마름모의 확률이 높지만 나머지 두 쪽도 같은 거는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적긴 했죠. 자,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마름모니까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그죠? 자,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가 18이고요 바닥은 24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은 또 표시해 볼까요? 여기 동그라미 X, 여기도 동그라미 X. 즉 이 도형들은 좀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비율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까요? 30대 24대 18을 6으로 나눠 정리해 볼까요? 그럼 5대 4대 3 뭐 이런 비율이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쪽 삼각형에서 길이를 알고 있는 건 대각선의 반 여기 15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변 BF의 길이는 4에 해당하는 15라는 길이로 5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를 알아내면 되니까 15 곱하기 4분의 5.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 15 곱하기 4분의 5가 둘레니까 4개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75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마름모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마름모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면 풀이는 부정확해지겠지만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 과정 필연적으로 마름모가 되는 과정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아, 마름모구나, 한 변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비율로 한 변만 구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문제 18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 빗변의 중점 외심이네요. 외심. 그래서 외심에서 각곡 지점까지 이르는 거리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쪽은 4 더하기 6, 1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에서 A까지도 여기도 1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출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AD가 8이라는 것까지도 구해놓고 출발을 할까요? 이제 문제가 그냥 풀려버렸네요. 그죠?
자, 삼각형 ADE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도 있고 10 곱하기 DF 곱하기 2분의 1도 있기 때문에 양쪽이 지금 전부 다 2분의 1 안 해준 거죠, 그죠? 우리가 DF의 길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즉, 이런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죠?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6 곱하기 8, 10 곱하기 DF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요. 자, 그럼 DF의 길이는 10분의 48, 5분의 2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술형이네요. 서술형은 이제 두 문제 출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같이 봅시다. 이쪽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내심을 지나고, 내심이라는 걸 확인하면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쪽 각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내심을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 즉 AB와 DE는 평행한 직선, 평행하니까 엇각이 같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랬더니 DBI와 EIA라는 두 개의 삼각형은 둘 다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AC는 18이고요. BC는 24인 상황. 이 상황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질문. CDE 여기 있네요. CDE의 둘레를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그림에 적다 보니까 답이 문제가 벌써 풀려 버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삼각형 DBI도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D가 DI가 되겠죠. 또 삼각형 EAI라고 할까요? 는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마찬가지로 AE는 EI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둘레를 구하는 과정에서 둘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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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여기랑 같죠? 또 이 부분이 여기랑 같죠, 지금? 그죠? 지우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렇게 지워 놓으면 우리가 알아내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같고요, 이렇게 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CDE의 둘레를 구하는 과정이 이 부분, 이 부분에 여기 대신 이렇게 같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같으니까, 그죠? 마치 CDE의 둘레가 BC 더하기 CA랑 같은 의미가 되어버리죠. 쉽게 말하면 BD를 접어서 DI로 가져오고 A를 접어서 I로 가져온 것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부분을 꺾어서 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서술형이니까 계속 마저 써볼게요. 그러니까 BC는 CD 더하기 BD, 근데 CD 더하기 BD 대신에 ID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C는 CE 더하기 AE, CE 더하기 A 대신에 IE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 CDE의 둘레는 BC 더하기 AC와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더하면 42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처음에 내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그 다음에 엇각 이용해서 삼각형들이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아내는 과정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같은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BC를 접어서 CD, DI를 만들고 CA를 접어서
CE EI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연관된 문제네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보기에서 뭘 알았냐 하면 이 DC가 둘레가 42인 걸 알았죠. 그죠? 둘레가 42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둘레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이 내저번의 넓이가 9파이라면 내저번의 반지름은 3이 되겠죠. 그죠? 내저번의 반지름이 3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 둘레와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둘레는 42, 내저번의 반지름은 3이기 때문에 넓이는 2분의 1 R의 둘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서술을 하라고 하니까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넓이 9파이로 넓이가 9파이이므로 내저번의 반지름은 3이다. 그 다음에 둘레와 내저번의 반지름을 아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표시해주면 득점에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서술형 2번 문제네요. 그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존재하던 건 이제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던 거예요. 그림이 복잡해 보니까 그림 해설부터 할게요. 여기 평행사변형 A, B, C, D가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있었고 각 변에서 정사각형을 그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사각형이 F를 중심으로 하는 정사각형과 뭐 중심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F를 대각선의 교점으로 하는 정사각형과 H 또 E가 대각선의 교점인 정사각형과 G가 대각선의 교점인 정사각형 각각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왜냐하면 처음 안에 있는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었기 때문에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렸을 때 대각선의 교점을 찍어서 만든 사각형 EFGH가 늘 정사각형이 되나 보죠. 이 늘 정사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질문, EH와 GH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딱 봐도 삼각형 DEH와 삼각형 CGH가 합동임을 보여주는 과정이 되겠네요. 그죠? 삼각형 DEH와 CGH가 합동이 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DEH와 삼각형 CGH에서 DE는 CG이고, 왜냐하면 저 위아래 정사각형의 크기가 같죠. 그죠? 그럼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고 그 길이도 같을 거예요. 그죠? 정사각형의 성질에 의하여 한 줄 써줄까요? 정사각형의 크기가 같은 서술형 답 쓸 때 이제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지가 고민이 되는데, 이제 다 풀었으면 너무 풀이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위아래 정사각형 크기가 같다 정도는 이제 평행사변형 성질에서 알고 있다고 하고,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의 성질에 의하여 뭐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여기서 뭐 둘이 크기가 같고 대각선의 반위가 같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쓰지 않아도 이 정도만 써도 얘가 내용 다 알고 있구나 해서 감점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DE는 CG, 또 마찬가지로 또 DH는 CH이고,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 끼인 각들이 어떻게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각 EDH는 자, 주변에 있는 각들이 여기 보면 45도 두 개와 가운데 이제 각 ADC로 되어있죠. ADC로 되어있네요. 그죠? 90 더하기 45도 두 개 있는 건 90이 뭔지 이해 가시죠? 45도 두 개 양쪽에. 그
그 다음에 ADC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각 GCH 마찬가지로 90과 각 QCR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 QCR이라는 각도, 근데 여기서 ADC도 180 마이너스 각 BCD고, 그죠? 더하면 이제 둘이 180이 되는 관계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QCR이라는 각도 여기 보면 보이시죠? 90도 두 개 있는 거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180 마이너스 각 BCD가 되죠. 그죠? 여기에 의해서 각 EDH는 각 CGH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쓰기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응변 또는 대응각을 정확히 적고 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DEH와 삼각형 CGH는 합동이다. 뭐에 의해서? SAS에 의해서 합동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1번 해결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마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 부분 보이시죠? 그죠? 이 부분 180 마이너스 BCD로 여기 그 ADC와 BCD가 같아지는 이 부분만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 문제는 각 EHG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 알맞은 것을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CHD라는 각은 정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90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EHD라는 각은 합동인 각에 의해서 EHD는 GHC가 되겠죠. 그죠? GHC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은 EHG는 마찬가지로 90도가 되겠네요. 그죠? CHD는 90도였고, 거기서 EHD를 잃는 대신에 CHG를 얻었죠. GHC를 얻었는데, 그죠? 그 각이 크게 같기 때문에 여전히 90도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메이저학원에서 출제한 2022학년도 2학년 2학기 메이저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것들은 지금 원천중학교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변형 위주로 만들었는데, 난이도가 일반적인 학교의 기출문제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출제율과 까다로워하는 문제 위주로 모의고사 프린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출제율이 높고 나왔을 때 까다로워하는 유형의 문제들이라는 거 숙지하시고요. 반드시 반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